것이 없어지게 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정신이나 본성의 작용이 안정되지 않게 돼요. 정신과 본성이 안정되지 않은 자에겐 도각이 뜰지 않소. 내가 두레박을 모르는 게 아니요. 도에 대해 부끄러워 쓰지 않을 뿐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공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며 고개를 숙인 채로 잠자코 있었다. 우리가 이 일화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술 중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시문이지요. 즉 장자는 이 제시문을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인간이 의존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 물질만능주의로 가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것에 모든 삶이 의존되는 과정, 그래서 자신의 삶의 중심과 스스로의 정신의 깊이를 상실하게 되는 문제를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자의 세계관 안에서는 본래 그러한 것을 그대로 두는 지혜, 따라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잠시의 판단으로 그 사태를 해치지 않는, 그래서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존중하고 이에 순응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찰적인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할 때 장자의 제시문들은 많은 함의점을 갖게 되고요. 때문에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노장 사상은 최근 들어서 특히 주목받고 있지요. 바로 이러한 제시문들, 이 논술에 모두 기출되었던 제시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확인해보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양분으로 삼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은 우리가 공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 인의의 가치로 대동의 세상을 꿈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자는 스스로 이제 책을 남긴 것은 없지만 논어라고 하는 이제 대화의 책이 남아 있지요. 공자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전국을 유랑을 하는 굉장히 어렵고 척박했던 과정 가운데서 그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담겨 있어서 이 책에는 공자의 지혜와 또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삶의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가 젊었을 때 노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노자가 노나라에서 마국간 일을 하고 있을 때 공자는 노자에게 찾아가서 도를 묻습니다. 그러자 노자가 공자를 야단쳐서 돌려보내지요. 훗날 다시 공자가 또 찾아가자 노자가 또다시 이제 핀잔 어린 소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공자는 이후에 자신의 삶의 윤리의 체계들을 갈고 닦아서 후대의 길이 기념되고 보존되는 중국의 사상적 기틀인 유학의 원천이 되게 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공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움입니다. 이른바 인간이 인격적 가치, 이 어짐과 또 오름의 가치를 따르고 또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군자, 인격의 완성체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움의 과정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배움에는 끝이 없지요. 그래서 한글도 깨치기 전에 영어도 배우고, 또 초등학교 실기평가를 위해서 뜀틀과외 이런 것도 하고, 또 대입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학원들도 우리가 다니게 되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는, 혹은 누군가는 더 그 이상이 공부를 통해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배우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배움과 공자의 배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배움에 대한 사회적인 열기는 대단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말하는 공자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가의 문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배우기만 할 뿐 그 안에서 지혜와 혹은 즐거움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공자가 배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시문을 확인해 보지요. 공자가 말했다. 유야, 내가 안다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부지, 지지위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는 분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여 혼돈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진짜 무지다. 라는 것이지요. 즉 여기에는 분별치, 이른바 내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지적 정직에 관한 격언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알은 세세한 지식들의 축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양하게 분과 학문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문화되어 버린 시대에서 알은 정보의 축적에 의한 정보의 양의 크기에 따라서 평가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안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알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분별지야말로 인간에게 배움을 가능하게 하고 더 큰 알무로 나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알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다음 제시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야 너는 나를 많이 배워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나는 한 가지 이치로 모든 일을 관통한다 하셨다. 굉장히 공자께서 자신의 그 가치를 잘 포장하고 계신 듯한 느낌도 들지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일이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외워서 마치 이렇게 골든벨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암기하는 뭐 이런 일이 되어버려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자가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과학적이고 도구적이고 또 암기적이고 수단적인 그런 지식과는 다른 것이지요. 공자의 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인 알미고 그 성찰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만 있다면 모든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정신, 하나의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그 하나의 그 원칙으로서의 분별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알을 꿰뚫어가는 삶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제시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동네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니 아들이 고발했습니다. 공자가 대답했다. 우리 동네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숨겨주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숨겨주니 거기에 정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